상황이 지금 진흥왕 프로젝트인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영남에 기반을 뒀던 신라가 결국 예.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한반도 대권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총선의 승리를 가져오려면은 한강 유역을 찾아야 된다. 한마디로 이 한강 이 북에 순수비를 꼽아야 된다. 그런 이제 입장에서 진흥왕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그럼 얘기죠. 살아있는 민주당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윤희숙 전 의원이 중구 성동 갑에 도전장을 냈는데 그렇죠. 거기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 지역구로 전략 지역구로 선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후보 등록은 했습니다만 공천을 받을지 말지 여부가 좀 불투명하거든요. 굉장히 지금 논란 상황이죠. 임종석 의원이 어저께도 보니까 뭐 마장동둑하고 어쨌든 거기 중요한 데를 다 돌면서 네. 그 지금 굉장히 이제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당에서는 지금 전략 공천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략 공천의 이제 요건이 뭐냐면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경우입니다. 거기 홍익표 의원이 그렇죠. 그런데 홍익표 의원이 이제 서초 쪽으로 본인이 이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가 비긴 했지만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는 전략 공천 지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임종석 전 의원 쪽 입장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현역 의원이 어디로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지역구에서 불출마를 한다면 어쨌든 간에 그 지역구는 전략 공천이 될 수 있다. 지역구다. 이런 네. 건데 이거는 형식 논리고요. 본질은 친명과 친문 간에 엄청난 헤게모니 지금 싸움이 사실은 내연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명 원외 인사들은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자체의 어떤 불출마를 촉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싸잡아서 이제 노영민 네.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통일부 장관 지낸 이인영 의원까지도 좀 불출마해 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쪽 입장들을 보면 간단한데요. 한마디로 예. 문재인 정부나 청와대에서 요직을 지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인영 전 장관의 경우에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측면도 있지만 전대협 핵심이거든요. 운동권 청산의 어떤 타겟이 될 수 그러니까 있는. 저 민주당도 재미있는 게요. 운동권 전체 청산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전대협 청산 지금 기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대협하고 인연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대협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 세력이었잖아요. 예. 거기도 일종의 보면은 족보가 있는 건데 그 족보에 이재명 대표는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더 강화하려면 그 족보를 갖고 지금까지 쭉 세력을 형성해온 전대협 이제 그만 좀 물러나줬으면 하는 그런 내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랑 네. 이재명 대표가 어느 측면에서는 약간 86 전대협 세력 물러나라는 거에서는 좀 같이 그렇죠. 이해관계가 이해가 다르지만 맞네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묘하게도 전대협은 타겟이 되는 거죠. 예. 그 재밌는 게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도 역시 네. 82학번이기 때문에 586인데 이분도 지금 586 청산론을 내세우면서 딱 대상을 한정했어요. 그게 바로 전대협으로 상징되는 운동권이에요. 예. 그 운동권 말고 나머지 그 전향을 했다거나 또는 뭐 뉴라이트가 됐다거나 뭔가 하여간 그 전대협 세력이 아닌 운동권 세력이 아닌 세력은 586도 이번에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전대협이 양쪽에서 지금 협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임종석 전 의원의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다 이제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친명이 경계하는 친문 세력의 핵심이고, 예. 근데 동시에 또 전대협에 아주 그야말로 최고 탑에 있었던 그러니까 전대협 회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누가 봐도 돌연 성동갑을 전략 공천 지역으로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양 친문이라는 거, 그다음에 전대협 핵심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부담이 되는 임종석 전 의원을 어떻게든 좀 배제하겠다. 이런 속내가 배제하겠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살아있보랑 좀 연결을 지어서 해석해 그게 주시면 이제 이제 이재명 대표나 친명 쪽 솔직히 속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반면에 이제 그 친문 입장에서는 임종석 전 의원의 출마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차피 친명 공천이기 때문에 네. 친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제 공천이 돼야 되는데 그 경우는 아무래도 좀 구심점이 될 만하고 좀 아무래도 명망이 있는 사람이 서울에 좀 요지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는 저희가 여러 경로를 추적을 해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말로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얘기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소한 한 차례 이상 그 임종석 전 의원을 하여간 그 성동을에 뭐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 또는 하여간 공천 기회를 달라는 거죠.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도 담긴 그렇다고 출마다. 봐야 될 겁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 밑에서 장관을 지냈음에도 지금 네. 친문 세력의 어떻게 보면 또 앞에 선두에선 추미애 전 장관이 임종석
전 실장이나 전 의원이나 노영민 전 실장 같은 친문 핵심 인사들 이번에 불출마라고 막 노골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예, 거의 그러니까 선봉에 네, 섰죠. 그러니까 한때 친문이었던 사람이 또 친명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주 대놓고 지금 이제 친문 핵심들 보고 출마하지 말라. 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게 우려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같은 친문이어야 되고 또 지명도구에는 추미애 전 장관까지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정말 친문들이 정말 이번에 잘못하면 멸종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든 친문들 입장에서는 임종석 전 의원 같은 좀 이렇게 지명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구심점이 되줄 만한 인물이 그 성동일에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친명 입장에서는 절대 나오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그냥 막아야 되는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예. 이게 성동갑이 일종의 친문 친명의 내전의 어떤 핵심 핫스팟이 돼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살아해보군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아끼고 또 이제 공천을 바라고 있는 그 임종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이 친문 세력의 황태자 같은 거가 된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에 어떤 일에서 발생했습니까?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내연돼 있었던 영국 프랑스 세력과 결국은 프로이센 독일 세력 간에 이제 그 갈등이 사라예보에서 그 황태자 암살로 인해서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건데 친명과 친문 간의 내연된 갈등이 결국은 임종석이라는 아주 핵심 인물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지금 공천 갈등 거기에 이재명 대표는 노골적으로 사실상 지금 안 했으면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 예. 아까 한 가지 빠뜨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든 경선이라도 치르고 공천 기회를 주라라는 좀 의중이 전달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소위 이른바 일십 익십을 하셨나요? 듣고는 듣십 네. 듣고 그냥 예, 그냥 답을 하지 넘겼다는 않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략공천 얘기가 나오죠. 그럼 중구 성동갑이 살아해보고 임종석 그렇죠. 실장이 만약에 거기서 공천 못 받고 예. 뭔가 속가내어진다면 이제 1차 대전 되는 거네요. 그렇게 친문 친명의 내전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중까지 전달했다면 이건 친문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 갈 때까지 극점까지 간 거거든요. 네. 이것만큼은 그 핵심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거를 친문이 대놓고 거부했다? 그리고 명분도 약하다? 최소한 경선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친문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